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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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x니까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x 플러스 a, b, b, c, c, a a, b, b, c, c, a 이렇게 전개될 거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는 판별식이 0이라는 거잖아요. 완전 제곱식이니까. 판별식 0 몰라요? 아우 큰일 났네. 판별식이 0이라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은. 중근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는 0 이렇게 하면. 그래서 B'의 제곱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C 3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게 4분의 D가 0이 돼야 된대요. 근데 얘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하고 AB, BC, CA가 두 개씩 있거든요, 얘가. 근데 세 개씩 빼면 이렇게 된다고. 하나씩 빠진다, 이렇게. 이게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있잖아요. 곱셈공식 까먹으면 안 되는데. 곱셈공식 까먹으면 진짜 답이 없어요. 이렇게. 아, 근데 얘가 이렇게 되잖아요.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 제곱은 0.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것도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이것도 0보다 크거나 같은데 0이 되려면 셋 다 0인 수밖에 없다고요. 셋 다 0. 그래서 A하고 B하고 같고 B하고 C하고도 같은 정삼각형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쌤은 이거를 보자마자 알았는데 암산했다? 말이 안 되죠. 쌤이 이거 어떻게 암산해요? 외웠죠. 외웠죠. 좀 안 아파졌어. 이거 곱셈공식 까먹으면 진짜 방법 없어요, 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나뿐만이 아니고 그 어떤 선생님이 여기 와도 방법이 없어요. 곱셈공식 여러분이 까먹어버리면 안 외워버리면. 여기 이 단원까지 왔으면 선생님 더 이상 곱셈공식 설명 못해요. 혼자 듣는 수업도 아니고. 그래서 곱셈공식 혼자 들어도 선생님도 사람인데 곱셈공식을 2단원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곱셈공식을 또 설명해야 돼? 못해요. 과외쌤도 못해. 진짜 사람이잖아. 감정이란 게 있잖아. 못한다니까. 아, 좀 외워와. 진짜 이렇게 돼요. 진짜. 까먹으면 안 돼요. 너 뭐 어려운 거 있으세요? 이게 450번 이런 거 좀 애들 어려워하는데 이런 거 했어 이거는? 이거는 근각에서의 관계 써서 통분하시면 돼요. 통분. 454번 했어요? 454번 같은 경우에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 딱 나왔잖아? 그러면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는 건 맞아.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는 건 맞는데 여기 이렇게 k가 들어갔잖아요. 여기 미지수 k가 있는데 이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잡으면 미지수가 너무 많아.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연속인 정수라고 했으니까 두 근을 알파와 알파 플러스 1 보통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근의 합 2 알파 플러스 1은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2k 플러스 1 그래서 알파가 k구나. 이거 먼저 하는 거. 그래서 두 근이 k와 k 플러스 1이네. 한 다음에 두 번째 두 근의 곱 k 곱하기 k 플러스 1 둘이 곱한 게 이거분의 이거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3과 같구나. 그럼 전개하면 여기 이제 k 제곱 플러스 k는 k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3이니까 k 제곱 없어지고
잘 넘기면 아, k가 마이너스 3이네 이렇게 쉽게 나옵니다. 이렇게 잡는 게 중요해요. 이걸 베타로 잡으면 이거 방법이 없어. 안 나와. 다음 이거 455번은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이네. 2x제곱 플러스 5번이네요. 요건 쌤이 여러 번 얘기해줬죠? 요거는 한 번 더 얘기해 줄 테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뭘 기억하냐면 중간에 쌤이 여기 기억해 이러는 파트가 있을 거야. 그거 좀 기억해야 돼. 이게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 알파 베타가 근이니까 근각에서의 관계를 쓸 수도 있는데 이 알파를 여기다 대입하면 이게 성립을 해야 되거든요.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마이너스 2는 0. 이게 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상수항이 0이 아닐 때는 알파가 0이면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해서 거짓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알파가 0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양변을 알파의 제곱으로 나눠볼 거예요. 알파 제곱으로. 자주 쓰는 방법은 아닙니다. 알파 제곱을 나누면 얘는 1이 되고요. 얘는 알파분의 4 이렇게 되고 얘는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2는 0 이렇게 되거든요. 양변을 마이너스 1을 곱해서요. 좀 정리를 하면 얘가 2 곱하기 알파분의 1의 제곱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4 곱하기 알파분의 1이 되고요. 마이너스 1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돼요. 이걸 베타로 해도 똑같을 거예요. 베타를 대입해도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2 곱하기 베타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베타분의 1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 두 식 모두 참이 됩니다. 참. 여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를. 자, 이걸 뭐라고 해석할 거냐면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이 2차 방정식에 x의 알파분의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되고요. x의 베타분의 1을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방정식을. 아,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에 알파분의 1을 대입했더니 참이 되고 이 2차 방정식에 베타분의 1을 대입했더니 참이 됐다는 건 요 2차 방정식 요거 두 개를 근으로 갖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찾아버렸다는 거죠. 요거 이렇게. 오케이? 찾아버렸어요. 이게 답이야. 그래서 얘를 알파 제곱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얘가 상수항이 되고 얘가 2차항이 되거든요. 이렇게. 얘가 2차항이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둘이 바꾸면 돼요. 이렇게 둘이 바꾸면 그 근이 얘야. 얘랑 얘랑 바꾸면 이렇게 a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 라고 하면 c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 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걸 보고 아 이게 여기 2도 똑같고 4도 똑같고 마이너스 1도 똑같은데 여기만 알파 베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로 다르니까
요걸 x라고 잡으면 요런 2차 방정식의 실근 요거 두 개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이거 공부를 해야 돼. 이거. 공부를 해야 돼. 이해하고 암기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고 요 456번도 굉장히 잘 나오거든요. 이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해라. 이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인수분해를 유리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를 한단 말이야. 근데 얘를 이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한다. 그러면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인 2차 방정식이 있다고 봅시다. 2차 방정식이 있다고 보면은 이거의 두 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하면 이 좌변은 2분의 1에 x-알파 곱하기 x-베타는 0 이렇게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인수분해를 못하는 이유가 내가 이제 곱해서 뭐 2분의 1, 뭐 1 되는 이런 걸 못 찾아서 그런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뭘 사용하면 되냐? 근해 공식을 사용하면 돼요. 근해 공식을 사용해서라도 알파, 베타를 찾아서 여기다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네. 그럼 근을 찾을 거니까 굳이 여기 2분의 1로 둘 필요 없거든요. 양변에 2를 곱해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놓을게요. 그리고 x를 찾을 거예요. 근해 공식 이용해서. 네, 짝수니까 짝수 공식 써서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i네요. i. 이게 해라고요. 그러니까 알파 하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하나 근은 마이너스 1 플러스 i. 그러니까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2분의 1에 x 마이너스 있으니까 요거 플러스로 바꿔서 플러스 1 플러스 i 이게 하나의 인수가 되고 요거 마이너스로 바꿔서 이게 하나의 인수가 되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해 공식을 써서라도 인수분해를 하면 그럼 얘가 인수가 돼. 얘가 안 되네. 얘가 인수가 되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것만 기억하면 돼. 복소수 범위에서라도 인수분해를 해라. 그럼 뭘 사용한다? 근해 공식을 사용한다. 근해 공식을 사용해서 그 근을 이 뒤에다가 넣어줄 거다. 이런 얘기야.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복소수 범위에서라도 인수분해를 해라. 그러면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은 요런 모양. 두근 알파, 베타를 요 x 뒤에 집어넣은 요런 모양으로 어쨌든 인수분해는 꼭 돼야 되기 때문에 알파와 베타를 복소수 범위에서 찾는다면 즉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찾는다면 i가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찾는다면 걔네들만 집어넣어주면 인수분해 한 모양이 되겠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나 유채 좀 눈이 안 보여. 자는 것 같아요 계속. 머리로 가리고 자는데도. 머리로 가리고 자고 있지? 아니야? 요 458은 했어요? 458번은 왜 지난 시간에 쌤 비슷한 거 풀어주지 않았나요? (458번은) x와 y에 대한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 그땐 여기 a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일반적으로는 얘를 내림차순 정리를 합니다. 일단 내림차순 정리를 하는데 내림차순 정리를 할 때는 차수가 더 낮은 미지수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x하고 y하고 차수가 같으면 보통 x로 내림차순 정리하는데 보통 이렇게 y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마이너스 없는 애로 해요. 없고 이제 1인 애들 위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합니다. 그럼 내림차순 정리하면은 지금 x제곱 플러스 2배니까 나는 이거 묶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이럴 때는 2y 플러스 4의 x 마이너스로 여기는 묶어서
2y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a 하고 이때 이제 실수 a의 값을 구하시려고 그랬거든요. 이거 오히려 정수라고 써있으면 좀 쉬운데 실수라고 써있으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요. 우와 이거 봐. 여기 하나는 2y 하나는 y 이렇게 들어가서 적당히 이렇게 곱해갖고 더해서 4y 되는 애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찾고 근데 이걸 이렇게 더했을 때 여기 또 2y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어려워 못해요. 이거 더해서 2y 안 나오잖아요. 마이너스도 하나 붙여야 되는데. 그죠? 예. 이러면 어려워서 못해.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문제 되게 어려우니까 잘 기억해둬요. 이 A를 찾을 수 있으면 좋은데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못 찾으면은 판별식을 쓰셔야 됩니다. 판별식을 쓸까요? 어떻게 쓰냐면 방금 전에 여기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럼 똑같이 할 거예요. 얘가 는 0이 없지만 는 0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얘를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알파와 베타를 찾는다면 이 2차 방정식은 x-알파 곱하기 x-베타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반드시 돼야 돼요. 인수분해가 돼야 돼.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인수분해 했다는 거는 이 좌변과 이 좌변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좌변이 x와 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좌변이 x와 y에 대한 1차식의 형태를 띄어야 돼. 그럼 x는 1차니까 관계가 없는데 이 알파하고 베타가 y에 대한 1차식의 모양을 띄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예. 알파하고 베타가 y에 대한 1차식의 형태를 띄고 있어야 문제에서 말한 조건이 성립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의 공식을 사용해서라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자, 이제 묶을 거예요. 근의 공식을 쓸 거니까 짝수로 만들 거야. 그래서 근의 공식을 쓰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플러스 2y 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n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플러스는 알파고 마이너스는 베타거든. 얘네들은 이제 여기다 집어넣을 건데 얘는 y에 대한 1차식이 안 나와. 왜? 이것 때문에. 이 루트 때문에 y에 대한 1차식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y에 대한 1차식이 꼭 나와야 된다며. 그럼 루트가 존재하면 안 되겠죠. 루트가 존재하면 안 되니까 여기가 완전 제곱식이 꼭 돼야 되겠죠. 완전 제곱식이 그죠? 완전 제곱식 꼭 돼야 되니까 y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 플러스 2y 제곱 플러스 4y 마이너스 a 하면 3y 제곱 플러스 8y 플러스 4 마이너스 a인데 얘가 y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돼야 이게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1차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 얘 판별식이 다시 0이 돼요. 그래서 b'의 제곱, b' 4의 제곱 16 마이너스 ac 3 곱하기 4 마이너스 n 이게 0이 되려면 16에서 12 뺄 거니까 4 플러스 3a가 0이 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온다. 야 이건 못 찾죠. 이게 정수여도 찾기가 힘든데 얘는 못 찾지 찾기가 어렵지. 무슨 논리인지 이해하겠어요? 논리를? 그래서 이게 여기가 이렇게 이제 두 1차식의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 그러면은 여기서 찾을 수 있으면 좋아. 이게 정수라고 나와 있으면 그나마 좀 잘 찾아져요. 예, 적당히 이렇게 X자로 해가지고 찾아주는데 이게 정수가 아니면 이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판별식을 써야 돼요. 456번하고 458번하고 약간 맥락이 좀 비슷해요. 일단 여기까지 가고 그 다음에 다시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요거 해볼까? 463번 했나요? 463번? 두근의 절대값의 비가 1대 3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이제 절대값의 b가 1대 3이라고 했으면 절대값의 b는 아는데 뭘 몰라? 부호를 몰라요. 누가 더 큰지 이런 걸 몰라. 이걸 봐야 돼요. 이게 음수잖아. 그쵸? 예. 그러니까 절대값의 b가 1대 3이니까 두 근이 알파하고 3알파일 수도 있고요. 알파하고 마이너스 3알파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부호 같은 거고요. 이건 부호가 다른 거고. 근데 두 근의 곱을 생각해보면 얘는 3알파 제곱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요. 얘는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이니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지금 두 근의 곱이 음수예요. 야, 이것밖에 안 된다고. 얘 때문에. 얘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3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12니까 알파 제곱은 4. 그래서 알파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가능. 그래서 2하고 마이너스 6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하고 6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실수의 야매값의 곱을 구하라는 거죠. 첫 번째, 두 근이 2와 마이너스 6인 경우. 그 경우는 두 근의 합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 마이너스 2에 m 플러스 1이니까. m 플러스 1은 2 해서 m은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2하고 6인 경우. 두 근의 합 4는 마이너스 2 곱하기 m 플러스 1. 이 마이너스 2 돼야 되겠죠? m은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3. 두 번 다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부호를 알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정확하게 모를 때는 이제 둘 다 구해야 돼요. 그걸 봐야 돼. 둘 다 구할 건지 둘 중에 하나만 구할 건지. (466번은) 해볼 거고 467번은 버리세요. 안 나올 것 같아요. 466번은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서로 다른 두 실근 알파 베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A고 알파 베타가 2다. 그리고 판별식도 0보다 크다. 이것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판별식도 0보다 크다. 이것도 말하고 싶어. 알파 베타 같지도 않은 거고 같으면 또 안 되고요. 요거 기억은 좀 쉽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잖아요.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A의 제곱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 이게 4보다 크냐 이랬단 말이야. 이게 필요하네.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제곱은 8보다 크다가 나오잖아. 그게 이거죠. 마이너스 4 넘기면 a제곱은 8보다 크다. 딱 맞죠? 이거 말하는 거죠. 니은 태준아 듣고 있어? 양변의 절대값이 있잖아요. 그럼 보통 제곱을 합니다. 양변의 절대값이 있으면 양변을 제곱을 해요. 몇 번 알려준 적 있는데 절대값 a의 제곱은 a 제곱이고요.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는 그냥 절대값 a, b하고 같아요. 이건 뭐 a가 양수냐 음수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합니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하면 좌변은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고 우변은 이거 전체의 제곱이니까 알파의 절대값의 제곱. 그냥 알파 없어도 돼요. 절대값 없어도 돼요. 플러스 둘이 곱한 거의 2배니까 요거 이용해서 2배의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나타낼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전개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이니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없어져. 2로 나누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알파 베타의 절대값과 같다. 이런 얘기인데 얘 봐봐. 안에 있던 알파 베타가 밖으로 나오는 여기 마이너스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죠? 그러면 이거는
알파 베타가 0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얘기예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요 지금? 네, 그래요. 알파 베타 2니까. 알파 베타 2잖아요. 여기 써있잖아요. 네, 그게 니은도 맞죠? 디귿. 알파가 4보다 크면 베타는 2분의 1보다 작다. 그치? 이거 알파 베타가 2인데. 알파 베타가 2잖아요. 그죠? 예. 알파 곱하기 베타가 2니까 베타는 알파 분의 2거든요. 그럼 알파가 4보다 크면 양수죠? 양수는 역수를 취하면 부동방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양변에 2를 곱하면 알파분의 2는 2분의 1보다 작다니까 알파분의 2가 베타거든. 베타는 2분의 1보다 작죠. 그래서 이게 또 맞아요. 여러분들 좀 어렵습니다. 이거 세 가지 다 증명이 가능해야 돼서 조금 어렵죠. 요 단원부터는 좀 많이 어려워요. 방정식 들어가면서부터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뭐 말해서 뭐예요? 고등학교 수학하고 중학교 수학하고 차이 많이 나죠. 그죠? 정말 차이 많이 나죠. 약간 초등학교 수학은 1단계, 2단계에서 끝났다면 중학교 수학은 약간 3단계, 4단계 정도. 그러니까 1에서 1에 아니면 1에 1에 하니까 1에 1에서 1에 이 정도로 끝난다면 고등학교 안 그러죠. 이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두 가지가 이렇게 조합되면 1에 1에 해가지고 1에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좀 어렵죠. 할 게 많습니다. 갑시다. 468번 한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여기가 8이래요. 이거는 있잖아. 여러분 이거는 약간의 뭐랄까 스킬이야 스킬. 잘 알아둬요. 뭐냐면 이 반원하고 원 막 이런 게 막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 각각의 중심들 있죠. 이 각각의 중심들. 이 각각의 중심들을 쭉 연결하면 여기 접점까지 딱딱딱 떨어져요. 여기 접점까지 이렇게 딱딱 떨어집니다. 요렇게 딱딱 떨어져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반원이 나오잖아요. 반원에 원이 접하는 모양이 나오면 이것 말고는 별로 쓸 게 없어요. 여길 쓸까? 이제 이거는 사이즈가 나왔어. 이거는 보통 어떻게 하냐? 이건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여기다 이렇게 수선을 내리거든요. 수선을 내려서 얘하고 얘한테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요. 보통. 네. 근데 그게 맞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어. 한번 볼게요. 일단 AB의 길이는 8이라고 했고 반지름의 길이를 두근으로 하고 알파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구하라 그랬어요. 두원 C, 얘가 C, 얘가 C 프라임. 얘의 반지름을 R 이라고 할게요. 얘의 반지름을 R 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길이는 R, 여기 길이도 R, 여기 길이도 R.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2R이에요, 2R. 요거랑 같아. 이 큰 원의 반지름. 이거랑 같아. 그래서 이만큼이 2R이고요. 요만큼은 R. 작은 원의 반지름. 여기도 R. 이렇게 돼요. 요 점의 좌표, 요거를 H라고 할게요. H. 여기 써있어? 안 써있죠? 여기 O라고 할게요. 여기는 O 프라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삼각형을 뗄 거예요. 요거. 요 삼각형을 떼올 거예요. 그래서 요쪽 삼각형에 보시면은, 여기 R. 요쪽 삼각형에 보시면은, 여기 길이가 이 큰 R에서 요 작은 R을 빼면 돼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요 삼각형 떼오면 여기가 R 마이너스 R 수직이고요. 여기는 R 플러스 R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붙어있는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을 좀 떼오면요. 여기는 스몰 r이야. 얘랑 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는 8입니다. 8. 얘도 여기 8이네요. 여기 8. 그 다음에 여기가 8 마이너스. 신기하다.
이게 나온다고? 오. 그러면 먼저 이 삼각형에서 8-r의 제곱이 r제곱 플러스 8제곱이야. 아, 아니다. 큰일 날 뻔했다. 여기 2r이죠. 어째 이상하더라. 이거죠? 이만큼이 2r, 여기가 r. 2r 마이너스 r.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요, r 플러스 r의 제곱, 빗변의 제곱이 r 마이너스 r의 제곱 플러스 8과 같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r제곱, r제곱, r제곱 없어지고 2rr, 2rr. 이렇게 넘어가면 4rr은 8이에요. 양변을 4로 나누면 rr 좋아하네. 다이스가 2야. 이렇게. 여기 나왔어. 그러면은 이거 거의 끝나지 않았어. 이 끝에 뭐야? 뭐 잘못했네? 잠깐만요. r-r, r 플러스 r, 이게 제곱을 안 했구나. 제곱을 안 했냐? 그러면은 이 64, 88의 제곱서 r 곱하기 r이 16이야, 16. 이거 그러면 거의 끝났어. 이게 16이어야 돼. 이게 16이어야 돼. 없어. 이거 16밖에 없네, 이거? 야, 잘못 냈다, 이거. 여기 웬만하면 16을 줘야지. 이게 16 나오는데. r하고 r을 두근으로 하라 그랬는데. 그쵸? 에이. 좀 너무 잘못 냈다. 그 다음에 얼른 이쪽도 해야 돼요. 2r-r의 제곱이니까 4r 제곱 마이너스 4rr 플러스 r 제곱이 r 제곱 플러스 64. 그럼 r이 이거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4r 제곱 마이너스 4r 곱하기 r이 64인데 이거 16. 그래서 여기다 16 대입하면 4r 제곱은 64가 넘어가서 128. 그래서 4로 나누면 r 제곱은 32. 야, 이 그지같냐 이거. 그러면 r은 4루트이죠. r이 4루트이니까 r은 2루트이네요. 이렇게. 여기다 대입하면 금방 나와요. 8 곱하기 16이니까. 그래서 r 플러스 r은 6루트 2. 그래서 r과 r을 두근으로 해야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6루트 2 들어가야 되죠. 마이너스 6루트 2. 그 다음 플러스 16. 이렇게. 3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이게 이제 여기는 조금 뭐랄까, 계산하기는 좀 빡센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서 계산을 못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니까. 그럼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 이렇게 선을 그어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쓴다. 이것밖에 없어요. 이게 매번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r과 r을 두근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r 플러스 r과 r 곱하기 r이야. 사실 이 r값과 이 r값은 알 필요도 없어요. r값과 r값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고. r값과 r값은 알고 싶지 않고 알 필요도 없어요. r주 어렵진 않아요. r주 귀찮긴 하지만 졸립구만. 졸립지 유채준. 머리카락에 가려서 칠판. 그치? 머리카락 좀 어떻게 못해? 이거 하고 3시 반쯤에 예약? 어디 미용실가? 리처드? 그 예약 안 내놓고 하고 예약되면 다녀. 오늘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좀 배워볼게요. 여기는 뭐 별거 없어. 여기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사이의 관계인데 여기서 배우고 싶은 거는 이제 2차 함수의 x절편과 방정식의 근이 같다. 요거. y는 fx 단 fx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어요. 2차 함수. 요 2차 함수에서 이 y 값이 0인 y가 0인 x절편을 찾고 싶은 거야. x절편.
x절편 찾으려면 y다 0 넣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fx는 0이다를 만족하는 x값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f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을 만족하는 x값. 즉, 이 방정식의 두 근 알파와 베타가 바로 함수의 x절편과 같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 물론 위로 블록한 애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x절편의 개수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x절편이 알파, 베타 서로 다른 두 개가 있기 때문에 y에 0을 대입했을 때 근도 두 개가 나와야 돼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모양, 이 그래프가 y는 fx라고 한다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거예요. y에 0을 대입했을 때. 얘는 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방정식의 판별식이 0. 얘는 근이 없어. x절편이 없으니까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는 거죠. 이렇게. 요거는 우리가 2차 부등식 가서 너무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2차 부등식 가서 너무도 많이 쓸 거니까. 그 다음에 밑에는 뭐냐? 밑에는 2차 함수와 직선의 그래프의 위치관계. 위치관계라는 건 뭐냐? 교점의 개수 말하는 거예요. 교점의 개수. 봐봐. 예, 여기 y는 ax 플러스 bx,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함수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둘을 이렇게 했는데 교점이 두 개가 생겼어. 아, 그러면 봐봐. 이렇게 해서 얘가 y는 fx야, fx. 그러면 얘가 y는 gx야, gx. 그때 여기를 a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a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 여기 있죠, 여기를 우리가 fa라고 해요. 그러니까 y는 fx라는 그래프 위에 있는데 x 값이 a란 말이야. 그러니까 x에 a를 대입하면 y는 fa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의 y 값을 우리가 fa라고 한다고요. 여기는 뭐라고 해? 여기는 우리가 ga라고 해요. gx라는 그래프 위에 있는데 gx라는 그래프 위에 있는데 x좌표가 a란 말이야. 그래서 ga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지금 fa하고 ga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는 ga, 여기는 fa. 다르죠. 그죠? 아,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x값을 이렇게 대입을 했을 때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 ga하고 fa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 그러면 fx하고 gx가 같다를 만족하려면 교점의 x좌표를 대입을 해야 fx1과 gx1이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f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gx가 mx 플러스 n이라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mx 플러스 n이 같아지는 그 x값, 근이죠, 근은 어디다? 교점의 x좌표다. 교점의 x좌표다. 이 소린 거죠. fx의 함수값과 gx의 함수값이 같아지는, fx의 함수값과 gx의 함수값이 서로 같아지는 그 점의 x좌표는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다. 둘이 안 만나는 곳에서의 x좌표는 대입해봐야 값이 같지가 않다 이거죠.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요렇게 생긴 직선은 교점이 두 개니까 이렇게 같다라고 놓았을 때 또는 얘를 이항시켜서 a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이라고 정리를 했을 때 교점이 두 개 있으니까 근도 두 개가 있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둘이 맥락은 비슷해요. 얘하고 맥락은 비슷합니다. 다만 얘는 x축과의 교점이기 때문에 그냥 y에 0만 대입하면 되니까 그냥 2차 함수 여기 2차 함수에 y에 0만 대입해서 판별식 바로 쓰면 돼요. 근데 얘는 2차 함수와 1차 함수의 교점을 따져보고 싶기 때문에 같다라고 한번 놔야 돼. 같다라고 한번 놓고 이제 판별식을 쓰겠다. 네. 그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495번 한번 볼게요. 495. 이거 진짜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이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k의 그래프가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할 때 그랬어. x축에 접한다 라고 했으니까 무슨 얘기야? x 절편이 한 개밖에 없다. 이 소리야. 양수니까 이제 x축과 이렇게 있고 x축과 이렇게 접한다. 그럼 x절편이 한 개밖에 없다. 그럼 x절편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 y에 0을 넣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k 플러스 k 플러스 b는 0이라는 방정식에 실근이 x절편이 되는데 그거 한 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다. 중근을 갖는다. 이 소리죠. 그래서 판별식 써볼 건데 여기 짝수니까 짝수 공식 쓸게요. B'의 제곱 A 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A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B 이게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뭐예요? K의 값에 관계없이 0이 돼야 돼요. K의 값에 관계가 없다는 건 K에 대한 항등식의 형태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이거를 뭘로 묶을 거야? K로 묶어야 돼, K로. 마이너스 K로 묶으면 A 플러스 1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이게 0이 되는 게 K값에 관계없이 0이 돼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 A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B가 0이라서 B는 1. 이렇게 돼야 된다. 네, 그래서 둘의 합은 0입니다. 정리하세요. 얘는 거의 보면은 왜 녹화를 하다 말았지? 또 없어졌네. 몰라.